오늘 이낙연 전 총리, 전 민주당 대표께서 탈당 선언을 하죠. 한다는 보도 봤습니다. 보도를 보셨죠?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몇 시에? 그러면 또 역시 보도를 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하는 전직 국회의원 두 분이 있던데요. 박원석 전 네, 정의당 네.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예, 예. 국힘당 전 의원이죠. 이 두 분과 이낙연 총리가 함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이준석 아니, 박원석 전 의원은 정태근 두 분은 이준석 당하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준석 그 신당 창당 개혁신당 그 강령 준비하는 뭡니까 그 이분의 전략이 지금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차피 빅텐트를 칠 것 아닙니까? 네. 그래 이준석 정당은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당 중에서도. 아, 그렇죠. 네. 자, 거기는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신당끼리도 헤게모니가 있을 것이다.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국힘당에서 공천 학살이 일어나면 또는 학살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공천 전이나 후나 이준석 신당으로 갈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당연히 자, 많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은 분명히 보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보의 가장 왼쪽에 있었던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 딱 먼저 가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망설이는 국힘당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공천 학살을 통한 또는 이제 그 전에 국힘당 현역 의원들을 이준석 신당에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박원석, 정택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하는 정당이 나중에 합당할 것이다, 합류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은 많이 했지만은 네, 이 배후에 네, 갓파더는 김종인 그러니까요.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 내각제 민주화죠. 개헌을 네. 주장하고 네, 경제민주화 등 상당히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예요. 네, 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에서 다 성공시켰잖아요. 네, 이번에 평소 소신이 제3당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한테도 시켜봤지만은 별로 임팩트,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준석하고 가까워요. 네, 네. 거기를 시켰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여러 인사들이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저는 같이 갑니다. 텐트로 예.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가더라도 네네.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많은 대화를 또는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괜찮은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케네디다. 네가 잘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펙트럼이 넓은데 늘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를 가면은 몇 푼 벼슬을 했냐. 그러니까.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전부 부장판사, 경찰청장, 장차관들이 다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펙트럼이 넓더라도 이낙연과 함께 하면은 현지에서 배타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석을 시키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합치더라도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이준석은 플러스가 돼요. 굉장한 플러스가 돼요. 그렇지만 이낙연은 자기 홈베이스가
호남, 광주, 전남 아니에요? 네네. 여기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YTN에서 어제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제가 거기다 했는데요.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죠. 뭐냐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 돌풍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제 제가 보면 일단은 민주당과 국힘당 양대 정당을 놓고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34%, 국힘당은 29%입니다. 그리고 투표할 정당이 없다가 30%예요. 손해다 이거예요? 이게? 네? 34%가? 자, 아니요.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신당 창당 빼고 예. 자, 두 당만 하면 예. 민주당은 34% 지지를 받고 저 여기서 읽어봤어요. 예. 네, 국힘당은 29%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30%라고요. 자, 그런데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25%로 떨어집니다. 국힘당은 24%로 떨어집니다. 1% 차이예요. 이준석 당은 11%, 이낙연 당은 7%.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준석 신당이 챙긴다면 몇 퍼센트나 지지하는가? 8%.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무려 8%나 지지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신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 9%나 지지해요. 이거 그냥 무시할 게 아닙니다. 9%면은요 엄청나요. 민주당 지지자의 9%가 이낙연을 지지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훨씬 넘잖아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를 헤매고 있는데 네. 대개 보면은 신당 네. 네. 창당을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신당 여러 일을 해봤는데 개혁, 신당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더 지지가 가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개혁신당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참 장명을 잘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꼭 지금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지만은 저는 총선에서 이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치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여론조사를 믿는 것도 문제고 안 믿는 것도 문제고 여론조사를 타다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여론조사는 YTN 정기 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이 4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민주당 정신 차려라. 당연하죠.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국의 케네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기존 정당의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봐온 정당 창당을 보면 당 강령 정해지고 그러니까 창당하면서 강령 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창당 과정에서 정책을 하나씩 살라미 전법으로 발표를 합니다. 1호가 뭔지 아세요? 방송. 그렇죠. 이거 국민이 절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대하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외치는데 자유를 완전히 언론의 자유를 말살해버리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KBS나 EBS나 또는 MBC를 시청하는 전 국민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딱 발표를 해요. 어떻게? 자, KBS 지금 사장이 박민 사장이 방송은 눈구만큼도 경험이 없는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의 조건을 방송 경력 10년 이상. 이것만 봐도 그다음에 반드시 방송사 구성원의 임명 동의를 받아라. 방송사 구성원들이 싫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지금 조건- 현재도 각 신문사나 방송사의 보도국장, 까지만 해요. 본부장 뭐 이런 거 하는데 편집국장은 사장이 임명하더라도 내부 그렇죠. 임명동의제인데 임명동의제인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뭐냐? 지금 KBS의 재정이 열악하죠. 이 수신료 분리 그렇죠. 예. 징수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조세로 예산적으로 하자. 하겠다. 조세로. 예.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창당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발표해가지고 국민 머릿속에 확 각인을 시켜버리는 그런 전략, 전술.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공약을 살라미 전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 네,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 매일 이슈를 그러니까 방송과 신문의 지면과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 이 홍보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도 뭐 양심의 문제니까 지지한다, 지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이 기존의 이 그 기성 정당은 참 아날로그고 이준석 정당은 참 디지털이구나. 지금 세대에 맞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찬양론자였는데 찬양 아닙니다. 저는 아니 지금 평가가 아니 기존 정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아니 얘기하는 글쎄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데 뭘 그래요? 아니요. 아닌 거라고 부인하지는 마세요. 배울 건 배워야 저는 돼요. 그래요. 그렇기 건 때문에 배워야 이준석 찬양과는 전 다릅니다. 대표를 평가를 하는 거지. 같이 방송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실력도 있고 독서도 많이 했고.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제 얘기 발표합니까? 좀 하세요. 제가 진행자입니다. 실력도 있고 독서도 많이 했고 어휘 선택력도 네. 있고 내공이 쌓였더라.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 선거를 당 대표로 해봐서 국민도 지방 선거를 해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